네,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과거 미성년자 시절 범죄 혐의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서는 소년범의 비공개 원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다시 돼서 논쟁은 쉽사리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찰학과의 곽대경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그 조진웅 씨 논란 때문에 아마 인터뷰 교수님한테도 많이 들어올 것 네네. 같은데 결국 이제 소년범의 취지에 맞는 거냐 지금 이러한 뭐 여론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과도하지 않냐 이런 비판인데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소년법을 따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소년들의 그 미성숙성 그리고 이제 소년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가지고 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거, 그리고 소년들 같은 경우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제 장래를 볼 때 너무 이제 엄격한 그런 어떤 처벌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들에 비해서는 이제 청소년들 같은 범죄 습성 그게 이제 이미 고착화되지는 이제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단순히 이 엄격한 처벌보다는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교육과 지원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소년 보호주의 이념, 이걸 제도화시킨 게 이제 소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본다면 수십 년 전에 이제 발생을 했고 이미 이제 법적인 그런 어떤 처리가 이제 끝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이제 덜쳐내고 하는 이거는 조금 이제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뭐 충분히 그 이유를 갖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지금 이제 뭐 반대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연예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어떤 행동들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좀 어긋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면을 갖다가 덜쳐내는 것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두 가지 입장이 상당히 이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연예인들의 그 미성년 시절, 학교 다니는 시절의 어떤 논란들 때문에 뭐 강제 은퇴를 당하거나 뭐 은퇴를 선택하거나 이런 아이돌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아이돌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사고를 길고 그다음 데뷔한 것과 시간적 간격이 좀 짧다 보니까 네네. 뭐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제 조진웅 씨는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대중이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도 좀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이 교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갱생 뭐 혹은 용서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느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좀 주는 어떤 영향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교수님 보기엔 어떠십니까? 뭐 그런 뭐 시간이 그만큼 이제 흘렀다는 그런 상황들은 다 이제 참작을 이제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왜 굳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소년 범죄자 내지는 이제 청소년 비행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으로 이제 대표가 되고 있는 소년법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가, 뭐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들을 단순히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엄하게 이제 처벌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로부터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이제 무거운 처벌을 하는 걸로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증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이제 엄정한 처벌, 응징적인 그런 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소년 범죄나 청소년 비행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비록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문제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네. 만약에 자기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본인도 그런 어떤 의지를 표명하면서 노력을 한다면 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수십 년의 그 인생 뭐 이런 걸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것들을 본다면 단지 이제 뭐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이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가 되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게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제 소년법을 갖다 마련해서 굳이 이제 성인 범죄자와는 다르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형벌은 아니니까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른 관점에서 취급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엄벌주의로 좀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뭐 촉법소년이나 이런 것도 나이가 너무 높다. 옛날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갈수록 이 부분이 반영되는 게 이제 거의 아마 내년부터는 의무화되는 네네. 정도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것이 주는 예방 효과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지금 10대한테 네가 당연한 건데 어른들은 너무 옛잣대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교수님 볼 때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해자의 그 행동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 또 주변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그런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분과 이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호처분을 이제 분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은 소년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년 범죄자 하더라도 도저히 저지른 범죄가 너무나 잔인하고 흉악하고 굉장히 흉포해서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랬을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반 성인 범죄자 같이 형사처분을 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 아이는 소년법원에서 처리를 해서 보호처분, 그러니까 보호처분은 1호부터 이제 10호까지 있는데요. 그 이제 8호나 9호, 10호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소년은 송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아이가 저지른 범죄 행동에 대한 처벌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의 가능성, 이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더 중시해가지고 범죄 행동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행동의 변화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아이에게 다시 한 번 더 선도와 이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이미 소년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느냐,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정말 심각한 그런 중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또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친구나 학교 관계라든지 이런 사회 환경적인 요인 다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보호처분 대상이 된 걸로 네. 본다면 이미 이제 법원의 어떤 판단이 끝난 걸 우리가 보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갖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실 지금 근데 조금 얘기들이 좀 다른데 보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미성년자 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동일한데 형사 처벌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형사 재판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라서. 네, 만약에 형사처분을 받았다면 네. 소년원에 가지를 않고 네.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소년 교도소에서 만약에 뭐 생활을 한 그런 어떤 과거가 있다면 그것은 전과가 남게 되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호부터 뭐 보호관찰이라든지 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네. 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소년원까지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전과 기록으로 이제 남게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게 보호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실들을 그래도 가능하면 외부에 이제 알리지 않고 이 아이가 다시 한 사람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교육을 시키고 선도하고 유도를 해주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년 수용자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소년 교도소에 가는.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만 소년 교도소가 있습니다. 김천에 있었던 거예요? 경북 김천에 네네. 있고요. 거기에는 대략적으로 200명 전후의 인원이 현재 이제 생활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년원에 가는 숫자는 훨씬 더 많고. 예, 소년은 그 이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인원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많고요. 소년원은 또 이제 전국에 한 군데가 아니라 네. 뭐 8군데 정도 네. 여러 군데가 이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인원 자체가 많습니다. 네. 이 소년범이 보호처분까지 받는 이제 비율 포함해서 엄청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게 통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특정한 경향이 좀 관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문적으로 근데 봤을 이제 때. 전반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소년 범죄자 숫자는 만약에 10년이나 20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그 숫자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청소년 인구 자체가 이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소년 범죄자의 통계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에 의해 가지고 저질러지는 굉장히 심각한 뭐 흉악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뭐 여론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엄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비율 자체로는 근데 그렇게 낮아진 건 더 높아졌다거나 네.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들을 갖다가 안에 내용들을 갖다 이제 보다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년 범죄자 중에서 실제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중범죄자의 비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번 사태 경유하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년기의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다. 뭐 이제 출마자들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동안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뿐만 아니라 이제 소년보호 처분과 관련된 것들도 의무 기록을 하자 이런 제안을 냈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소년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뭐 공직 선거에 뭐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공인이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뭐 그런 법을 뭐 제안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소년법에서는
보호 처분을 받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보도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뭐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소년의 뭐 이름이나 나이, 직업, 용모 그리고 본인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신문이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보도할 수 없도록 소년법 68조의 보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취지에 이제 따져 본다면 뭐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알리게 하는 거는 소년법 취지와는 다른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게 될 그런 어떤 자리를 맡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거에 이제 출마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런 사실들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의견들을 모으고 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면 네. 사실 가해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비공개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민사를 걸려고 해도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좀 네.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본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배상을 받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 있냐 뭐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년법의 원래 취지는 가능하면 보호 처분을 받은 그런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게 이제 소년법의 조항이 가지고 있는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한 뭔가 추가적인 입법이나 대체 그건 또 입법은 이제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아이가 만약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개인정보가 드러나가지고 만약에 피해를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이제 분노나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또 만약에 사회에 대한 뭐 앙심을 품고 또는 뭐 피해자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해가지고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하면 그게 훨씬 더 우리 사회적인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갖다 다 이제 감안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뭐 이렇게 이번 사태를 경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것만은 좀 토론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쟁점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네. 법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이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제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아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뭐 언론도 그렇고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런 자세를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동국대 곽대경 교수였습니다.